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책사랑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소설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이 1909년에 발표한 소설 비밀의 화원 그 8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카르마가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제8장 마르사의 선물. 다음 날 아침 메어리가 눈을 떠보니 마르사는 아침 일찍 집에서 돌아와 일을 하고 있었다. 메어리는 잠옷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다. 열쇠는 그대로 있었다. 마르사는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해 주었다. 엄마가 절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한 달 사이에 얼굴이 더 좋아졌대요. 전 엄마와 둘이서 빵을 굽고 산더미처럼 쌓인 동생들의 빨래를 순식간에 해치워버렸어요. 마르사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들판에서 동생들이 돌아왔을 땐 따끈따끈하게 구워진 과자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장작도 활활 타고 있었고요. 모두들 굉장히 좋아했지요. 무척 왁자지껄했어요. 디코는 이런 곳이라면 임금님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답니다. 메어리는 마르사 곁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턱을 받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메어리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한 폭의 그림이 펼쳐졌다. 굴뚝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오두막집 안에 마르사와 마르사의 어머니가 웃고 있다. 그 주위에 둘러서 있는 아이들의 입가에도 밝은 미소가 번져 있다. 그래서 또 얘기해줘, 응? 밤에 식구들이 모두 모닥불 주위에 둘러 앉았을 때 전 모두에게 아가씨 얘기를 했어요. 내 얘기를? 와, 정말이야? 뭐라고 했는데? 인도에서 온 여자아이라고 했지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유모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양말 하나 신을 줄 모른다고 했어요. 마르사는 메어리를 쳐다보며 짓궂게 웃었다. 메어리는 마르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지금은 신을 줄 안단 말이야. 마르사가 가르쳐줬잖아. 하지만 모두들 아가씨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어요. 메어리는 마르사에게 얼굴을 가까이 댔다. 디콘과 마르사네 엄마도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해? 그럼요. 디콘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클레이본 씨가 아가씨를 외롭게 내버려 두었다고 화를 내셨어요. 왜 가정교사나 유모를 두지 않으시냐는 거죠. 가정교사 따위는 필요 없어. 메어리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가씨도 이제 공부해야 할 나이라면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아가씨 기운을 북돋아 주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메어리는 마르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르사, 난 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즐거워. 넌 이미 내 기운을 북돋아 주고 있어. 잠깐만요, 아가씨. 마르사는 밖으로 나가더니 앞치마 안에 무엇인가를 숨겨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뭐 같아요? 아가씨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마르사는 즐거운 듯이 웃었다. 내게 줄 선물이라고? 메어리는 큰 소리로 물었다. 장사꾼이 저희 집에 왔었어요. 항아리, 냄비 등 여러 물건이 쌓여 있었지만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사지 못했어요. 장사꾼이 가려고 할 때 엘리자벳이 빨갛고 파란 손잡이가 달린 줄넘기가 있다고 외쳤어요.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그 장사꾼을 불러 세웠어요. 메어리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마르사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제가 드렸던 월급에서 줄넘기 값인 2펜스를 꺼내셨죠. 어머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사, 넌 참 기특하구나.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내게 네 월급을 전부 주다니 말이야. 그 돈에서 2펜스를 아가씨에게 줄넘기를 사드린 데 쓰는 게 어떻겠니?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마르사는 앞치마에서 줄넘기를 꺼냈다. 이게 바로 그 줄넘기예요. 줄넘기는 튼튼하게 생긴 가느다란 줄로 양 끝에 빨갛고 파란 줄무늬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와,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메어리는 줄넘기를 받아들고 무척 기뻐했다. 그러나 메어리는 줄넘기를 본 적이 없어서 줄넘기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메어리의 말에 마르사는 큰 소리로 되물었다. 뭐 하는 거냐고요? 인도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이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르사는 방 한복판으로 가서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다. 어때요? 재미있어 보이지 않아요? 메어리는 마르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메어리의 얼굴에 호기심이 깃든 표정이 점점 퍼져갔다. 마르사는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메어리를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개수를 세면서 할 테니까요. 하나, 둘, 셋. 마르사는 깡총깡총 뛰면서 개수를 세었다. 와, 잘한다. 벌써 60개째야. 메어리는 박수를 치며 마르사를 따라 개수를 세었다. 마르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99, 100. 와, 100개나 했어. 메어리도 마르사를 따라 깡총깡총 뛰었다. 예전에는 훨씬 잘했었어요. 제가 12살 땐 지금처럼 뚱뚱하지도 않았고 연습도 열심히 해서 500번까지도 했어요. 메어리는 마르사에게 다가갔다. 참 재미있을 것 같아. 너희 엄마는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이셔. 나도 너처럼 줄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럼요. 자, 해보세요. 마르사는 줄넘기를 메어리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처음부터 100번을 하는 건 힘들지만 연습하면 차츰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줄넘기가 아이들의 좋은 장난감이라고 하셨어요. 아가씨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래요. 집 밖의 공기 좋은 곳에서 이걸로 줄넘기를 하게 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손발이 쑥쑥 자라고 튼튼해진대요. 메어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르사가 했던 대로 줄넘기를 넘겨보았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잘 안 돼. 하지만 재밌어. 메어리는 줄넘기가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는 처음이었다. 춥지 않게 옷을 단단히 입고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마르사는 옷장에서 외투와 모자를 꺼내 메어리에게 주었다. 엄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아가씨를 밖에서 놀도록 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옷을 두껍게 입으면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메어리는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줄넘기를 팔에 걸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뭔가가 생각난 듯 다시 되돌아와 머뭇머뭇 말했다. 마르사, 이거 네가 월급 받은 돈으로 산 거라고 했지? 정말 고마워. 메어리의 말투는 매우 어색했다. 메어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해줬다는 것도 깨달은 적이 없었다.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은 지금이 처음이었다. 마르사는 메어리가 내민 손을 어설프게 잡고 웃었다. 제 동생 엘리자벳이었다면 손등에 키스해줬을 텐데. 그러자 메어리의 표정은 더욱 어색해졌다. 내가 키스해줄까? 아니에요, 됐어요. 언젠가는 아가씨가 먼저 키스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나가서 줄넘기를 하세요. 메어리는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방을 나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 요크셔에는 색다른 사람이 많은 것 같았다. 메어리는 발밑에서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패티에게 소곤거렸다. 패티, 난 말이지? 마르사가 참 좋아. 처음엔 굉장히 싫었지만 말이야.